네, 오늘 나온 대책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 문화복지부 임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임 기자, 이제 KBS는 아이를 낳는 문제로 보니 저출산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저출생이라고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정부는 그동안 정책들을 다시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달라진 점 있습니까? 네, 달라진 점 꼽아보자면 네. 일단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런 방안들도 꽤 많이 포함이 됐고요. 또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 만 영세반을 개설하면 어린이집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내용. 또 아동의 출산이나 성장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. 이런 내용들은 새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앞서 얘기 들어본 젊은 부모들이 이런 대책들을 뭐 새롭다, 체감이 된다 이렇게 반응할지 좀 궁금한데요. 사실 기존 제도를 조금씩 고치거나 또 대상을 늘린 것들이 많습니다. 네. 최근에 여당에서는 30살 전에 자녀 셋 이상을 낳으면 병역 면제해주겠다. 뭐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도 했는데요.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뭐 논란이 빚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현재 저출생 상황이 심각하다. 이런 인식이 반영된 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아예 방향을 잘못 짚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이런 위기의식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이 새로운 것이 없다.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. 네. 대책을 마련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뭐 자녀 돌봄 휴가 신설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됐지만 관련 부처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예산 문제도 있어서 담기지 못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또 개별 정책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. 이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이제 당장 그럼 육아휴직 제도를 좀 볼까요? 젊은 부부들이 부담을 좀 덜 수 있을까요? 네, 육아휴직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손볼 게 많다. 또 인식 개선이 먼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 지원 제도죠. 네. 최근에 한 조사에서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네. 앞서 본 대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여전하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 집중 점검을 하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. 또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또 전담 신고센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. 이처럼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 기업의 대체 인력 알선이나 지원금 같은 유인책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뭐 그런 계획에 이어서 구체적인 대책들도 앞으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우선 상반기 중에는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마련됩니다. 소인원, 또 수준별 강좌 같은 것들을 늘려서 학원 가는 대신에 학교 안에서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또 3분기 중에는 아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또 늘리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 노동자나 예술인까지 육아휴직 급여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합니다. 이 아이 낳기 꺼리는 원인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출산한 뒤에 겪는 어려움은 든든한 지원책이 있다면 또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데요. 출산 뒤에 겪는 어려움은 뭐 돌봄, 경력 단절 이런 문제로 좁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문제에 집중한 꼼꼼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꼼꼼하게 저희도 취재를 좀 계속해야겠네요.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.